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부분 재개관 행사를 열고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나왔습니다. 1946년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 세워진 이 항공우주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2018년에 시작한 7년 계획의 보수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재단장을 마친 건물 절반을 재개관한 겁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8개의 전시실에는 음속 장벽을 깼던 최초의 여성 제키 코크란이 비행했던 T-38 텔론 전투기, 샤프 DR-90 경주용 항공기,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엑스윙 스타파이터,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안에 전시된 아폴로 11호 사령선 콜럼비아호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의 우주복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오는 14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지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이 이제 러시아가 장악한 영토 안에 있다면서 러시아 당국의 감독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6일 우크라이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포리자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일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유가의 변동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감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최대 감산량으로 전 세계 일일 원유 소비량의 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월에 배럴당 120달러에 달하던 유가는 최근 8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 2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0일 결선 투표에서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약 48% 득표율을 보이는 데 그쳤고 자이르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은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43%의 표를 얻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보우소나르 대통령과 토론에서 정면 승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6일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 씨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열정, 세월 등의 작품을 쓴 에르노 작가는 일상적인 소재를 단순하지만 강렬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단시간 분자 간 쉬운 결합을 뜻하는 클릭 화학 분야에서 성과를 낸 미국과 덴마크 화학자 3명, 물리학상은 양자역학 분야에서 성과를 낸 프랑스와 미국,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3명이 수상했습니다. 노벨 생명의학상은 멸종한 인류인 호미닌의 유전체를 분석해 인간 진화 과정을 밝혀낸 스웨덴의 진화 인류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에게 돌아갔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뒤 숨진 마흐사 아미니 씨 사건으로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클릭 글로벌 슈, 오늘은 연일 이어지는 시위가 과연 이란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3주째 벌어지고 있는 시위. 침묵을 지키던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دختر جوانی در گذشت خب حادثه تلخی بود. دل ما هم سوخت. ولی واکنش به این حادثه بدون اینکه تحقیقی شده باشه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폭동이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역 곳곳에서 아미니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경찰 간 충돌도 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Hijab is a tool to control women and through women to control the whole society. For them, compulsory hijab is like the Berlin Wall. If we tear this wall down, the Islamic Republic won't exist. 아랍어로 가린다는 말에서 온 히잡. 이슬람 경전 코란에 따르면 여성은 외부 활동 시 몸을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려야 하는지는 국가나 종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부터 눈 부분은 드러내는 니캅, 얼굴을 뺀 나머지 신체를 가리는 헐렁한 외투인 차도르, 그리고 얼굴만 드러내는 히잡이 있습니다. 이란 여성들도 한때 자유로운 옷차림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째 히잡 착용을 강요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저항하는 이란 여성의 목소리는 작지만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به نظر من بودنش واجب نیست. هر کسی میدونه دین خودش رو انتخاب میکنه. حالا یا راه درست رو بره یا راه نادرست رو بره. به نظر من همین. به نظر من هر کس خودش باید تصمیم بگیره که چه جوری میخواد لباس بپوشه. فکر نمی‌کنم 4 تا مو بخواد کسی رو تحت تاثیر قرار بده که کاری انجام بده. 그리고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The people are coming to the street are criticizing the regime, criticizing its ideology and criticizing the pillar of the Islamic Republic. 이란 밖에서도 이란 정권을 비판하고 이란 국민을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We think all people's basic rights should be respected. Of course, that includes inside Iran. 미국 정부는 아미니 씨 죽음과 관련해 이란 경찰과 보안 관계자 등 7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아미니 씨의 사망으로 시작된 이란 내 시위는 더 이상 복장 강요나 종교에 관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e're reviving an old 110-year-old brand for a few reasons. One is we have a passion for history, and there's some really, really interesting stories out there through the Mount Pleasant Club whiskey brand. And we want to bring those out in the products that we bring to market. This all got started when my wife and I bought the house that we currently live in. The lady that lived there back in the 80s, they did a renovation. During that renovation, they found a bottle from 1911, and it just sat in her living room, dining room for the next 30 years. And I was fascinated. I thought it was such a cool bottle, and just, I almost immediately started to look up because it had William Barry, 2024 14th Street. Just, it was intriguing to me, just digging up what I could on Mr. Barry. And I was able to find a little bit about him. Mr. Barry was an Irishman who, I think around 1905, 1906, he decided to go into the liquor business, and he bought a liquor store from Patrick Nelligan, who was the original producer of Mount Pleasant Club whiskey. November 1st, 1917, that's when Prohibition came to Washington, D.C. It shut down it became illegal to sell liquor. Temperance movement was a huge thing in the 19th century and into the 20th century. Big premise of the temperance movement was that it was bad for families, it was bad for women and children because the husband would take his whole paycheck and drink it up in the saloons, and they'd be impoverished, and then he'd, on top of it, be abusive. Barry restarted the brand when Prohibition ended. And after a few years, he passed away as well. And at that point,
the brand stopped. It ceased to exist. So this is Mount Pleasant whiskey bottle. We will continue to take forward Mount Pleasant Club brand, releasing 2 to 3 batches a year, each named after different streets, each with a different flavor profile. There is an altruistic purpose for doing all of this. We're giving a portion of our proceeds to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Give back to the neighborhood. That's a big part of what we're doing.